영상은 의학정보상, 교육상, 수술 장면이 다소 내포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시청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고 발치 진단을 받거나 못 살린다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아는 뽑아야 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임플란트가 안 될까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병원에서 이게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사랑니도 뽑을 수가 없고, 사랑니를 뽑고 난 다음에는 임플란트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뭐 대학병원을 가시던지 아니면 다른 병원 가봐라, 우리는 못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치과에서 매복 사랑니로 인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과연 임플란트가 불가능했을까요?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치아의 밑에 뭔가 하얗게 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안쪽에 사랑니, 보통 제3대구치를 사랑니라고 하는데, 이 사랑니가 요 뒤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이 밑에 제2대구치 하방에 있다 보니까 이 염증이랑 사랑니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 반대편도 보면 이 치아가 있고 사랑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복이 돼 있고, 여기도 매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매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치아가 아픈데 이 염증 때문에 뼈가 많이 녹았는데, 이 치아를 발치를 하더라도 임플란트 못한다, 꽂고 그냥 써야 된다. 요 사랑니는 여기 코 속 공간 상악동이 뚫리니까 발치해도 굉장히 위험하다. 사랑니 발치의 위험성까지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학병원을 가실까 하다가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보시고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오신 분이신데,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이 안쪽에 금속 파일 같은 것도 조금 부러져 있는 느낌이 조금 있고, 이 뒤쪽에 뼈가 너무 녹아서 없었어요. 이 사랑니 머리 부분이랑 여기 뿌리 끝에 이 염증 뼈가 녹은 부위가 뭔가 연관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 두 개를 발치를 하시죠. 대신에 이 아래 사랑니가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선호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 치아를 발치를 하더라도 이 하방에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뼈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니까지 발치하고 나면 여기가 완전히 뼈가 없을 거라서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바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랑니를 뽑기 전에 이 위쪽에 있는 치아를 갖다가 먼저 발치를 했어요. 발치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앞쪽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세포가 조금 있는데, 이 뒤쪽 뿌리는 아니나 다를까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유리했을 것 같다는 진단이 틀리진 않은 것 같고, 이거를 뽑았더니 저 깊숙이 있는 사랑니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니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니를 갖다가 발치를 한 거죠. 깊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사랑니를 발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통째로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를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머리를 쪼개서 요로 반으로 갈라가지고 발치를 완성을 해준 거죠. 왜냐면 이걸 쪼개지 않고 이걸 통째로 빼려 그러면 요 사랑니 머리 주변의 뼈들을 갖다가 쳐내야 되거든요. 근데 건전한 이 뼈를 갖다가 쳐내서 저는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 건전한 뼈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제가 뼈 이식을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이런 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니만 건전한 뼈는 그대로 보존한 채 뽑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이렇게 발치를 한 거고, 사랑니를 이렇게 뽑고 났더니 상악동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기는 한데 상악동이라는 코 속의 공간이 뚫리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뚫렸다고 하면은 여기에 막 구멍이 뽕 나가지고 이제 뭔가 점막이 비쳐 보여야 되는데, 상악동 점막 비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니 뿌리 쪽은 커다란 염증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발치와 보존술을 먼저 한 거예요. 보통 이제 내버려둬도 뼈가 생기겠지만 뼈가 조금이라도 상방까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발치와 보존술, IGBR, 이미디에이트 GBR이라 그래서 발치 즉시 뼈 이식,
이런 걸 해줬을 때 아무래도 이제 뼈 레벨이 상반까지 잘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임플란트를 못 하더라도 발치와 보존술, 발치 즉시 뼈 이식을 하는 게 임플란트 하실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과거에 드렸었죠. 그래서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뭔가 이 좋은 잇몸을 생기게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멤브레인을 깐 거예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 하얀색 커튼을 달아서 꿰매준 거고, 이 중간 부분은 일부러 벌려가지고 오픈해놨다. 그래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적용을 하고 났더니 환자분은 약간 뭐 어차피 치아를 2개나 뽑았으니까 요 부위에 기억나세요? 여기에 치아가 하나 있었고 여기 사랑니가 받치고 있었는데 그 2개를 빼고 여기를 갖다가 뼈 이식을 해줬더니 이제 한 달 후에 잇몸이 요 정도 나왔고 3달 후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3달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임플란트를 심고 또 3달 기다릴 거기 때문에 요 부위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임플란트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발치를 잘 해주고 뼈 이식을 해서 발치와 보존술을 해서 이 뼈를 만들어 줬더니 어떻죠? 이 상황에서는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3달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기 위해 디자인을 했더니 이 발치와 보존술을 했던 이 부위가 뼈가 잘 보존되어 있고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약간은 침범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5.0에 7mm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고 모의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임플란트를 할 때는 이제 CT를 찍어서 CT 상에서 이게 3차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뼈가 어느 정도인지, 임플란트 입천장 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뼈가 이렇게 충분해야 임플란트의 유지가 당연히 되겠죠. 경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치를 잡는 거고, 임플란트가 나중에 들어갈 머리 부분의 수직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CT 상에서 모의 시술을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술을 하면 이제 잇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좋은 잇몸이 하얗게 생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잇몸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절개를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단단한 뼈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뭔가 뼈 이식한 게 아직은 그 성숙이 덜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를 만들 구멍을 뚫는 거죠. 이거를 갖다 보통 임플란트 드릴링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키게 돼요. 이상적인 위치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뼈에 그렇게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단단한 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커버 스크루로 이제 나사를 채워서 연결을 하고 꿰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커버 스크루로 마개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뼈를 저는 되도록이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잇몸은 거의 그대로 꿰매 놓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3개월을 기다렸다가 이 머리 부분 들어갈 부위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이 상악동 공간도 살짝 치고 올라가서 이 부분에도 뼈 이식을 하는 상악동 수술까지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뽑고 나서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임플란트가 어떻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다렸다가 머리 부분 이제 보철까지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부위를 뼈가 충분한데 임플란트 하는 건 못하는 치과 의사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시고, 이 뼈를 만들어 줄 줄 아는 치과 의사를 찾으셔야 이 불가능했던 임플란트 부위가 가능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뼈를 만들 수 있는, 뼈 이식을 다룰 수 있는 치과 의사를 찾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난 케이스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강의를 듣다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